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뭘 하긴 해야겠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반복해야 될까? 라는 생각 든 적 있나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내가 여기서 뭔가 더 열심히 해봤자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마음을 다잡고 또 결단하고 열심히 또 해봤자 결과가 뻔히 예상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저도 올해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자책하면서 난 왜 이렇게 또 게으른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무기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무기력한 순간을 지나오고 지금은 제 일상으로 회복한 것을 넘어서 지금 이전보다 더 열정이 가득하고 좋은 결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무기력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앞으로 스스로 나는 왜 무기력한지를 진단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솔루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무기력이 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기력을 게으름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무기력은 싸워서 박살을 내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이기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침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 감기 걸렸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가래가 걸렸을 수도 있고 침을 잘못 삼켰을 수도 있고 또 먼지가 끼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천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인은 제각각이에요. 일이나 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분들이 무기력해진 거는요 마치 마음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빨리 일어나라고 동기부여하고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프고 다쳤을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되고 그때는 푹 쉬고 휴식을 취해야 돼요.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쉬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진짜로 게을러서 무기력해진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무기력이라는 결과로 나오지만 그 원인은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구루 켄 블랜차드가 쓴 건호라는 책에 열정을 만드는 공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E는 MC 제곱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E는 MC 제곱은 이와 같습니다. 열정은 임무와 보상과 격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식 하나로 무기력의 원인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무기력은 크게 세 가지에서 비롯되는군요. 첫째, 방향을 모르거나 다시 말해 의미를 모르거나예요. 두 번째, 내가 기대했던 보상이 없거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셋째, 방향도 알고 보상도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지속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이 아니라 활력이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미션, 임무예요. 미션은 일의 목적이나 목표,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수록 사람은 스스로 셀프로 열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반면에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거나 흐릿할수록 열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면 또 삶이 공허해집니다. 인류 최고의 시에서 잠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 라고 말이죠. 이게 진짜 맞는 말인 이유가 제가 실제로 하이퍼포머들을 코칭하고 컨설팅하다 보면요 이분들이 조용히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이거예요. 제가 왜 사는지 이 일을 도무지 왜 하는지 모르겠대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고 보니까 이걸 지속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결국 이것을 또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 오래도록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한 존경받는 사람들, 대가들은 하나같이 철학과 Y를 강조해요. 결국 모든 사람은 오늘 나를 이끌어갈 미션,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미션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원대하고 거창한 미션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너무 머나먼 미래의 미션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동안 이룰 작은 미션을 자신에게 줘보세요. 저는 제가 늘 휴대하는 이 바인더 안에다가 제 미래의 미션인 사명선언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서의 미션을 주간 스케줄 안에 있는 그날의 투두리스트 안에다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 옆에 있는 체크박스 안에다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사선 표시,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는 X 표시를 끊는 거예요. 그것을 그을 때 저는 매일 X 표시들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꼭 해보세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멘토나 여러분들이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롤모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추천하는 책의 목록들을 정리해두고 한 권씩 한 권씩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멘토가 추천한 추천 도서 리스트를 적어두고 한 해 동안 제가 또 읽어나갈 북리스트 안에다가 이렇게 쫙 목록화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두 번째, 캐시, 금전적 보상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으로 일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돈만 밝히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어떤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노력을 쏟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보상,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올 때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야 재미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명확하게 즉각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내가 기대한 보상이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오면 또 대부분 우리는 결과를 고민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고민하셔야 돼요. 씨앗을 이제 막 심었는데 벌써부터 열매를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결국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 조건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갖춰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나무에서 열매가 자연히 맺히는 건 자연의 순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요,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얻게 될 보상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준 도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게 바로 보상의 법칙이에요.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전략을 다룬 부분은 상단에 뜨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격려입니다. 내가 미션도 알고 방향도 알겠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있는데 그럼에도 에너지가 없어서 시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을 못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뭘 하면 될까요? 내가 신체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휴식을 취하고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운됐을 때, 기분이 다운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더 쳐져요. 근데 몸을 막 움직이고 일부러 막 춤을 추고 있잖아.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막 그러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웃음이 막 나요. 그냥 여기서 몸을 움직인다는 건 뭐 생산적인 일, 꼭 업무랑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작은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걷기와 운동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머리를 안 쓰는 거잖아요. 머리 안 굴리고 생각을 비워주는 단순 노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육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쉬거나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은 채워지는데 이 문제는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격려입니다. 간혹 격려를 위로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픈 게 아니잖아요. 슬플 때는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지만 무기력할 때는 격려가 필요했어요. 제가 올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막 지쳐있을 때 옆에서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이런 말들, 위로들은 저에게 힘이 되질 않았어요. 물론 고맙긴 한데 그렇게 힘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방향도 알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알고 이 가치도 알고 보상도 있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났거든요. 저는 올해 10월에 4주 동안 현승원 의장님이 진행하는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매주 강의 시작 3시간 전에 미리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앞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 내용이 막 뼈를 때리는 내용도 너무 많았고 필요한 내용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엉망으로 일했구나 라고 반성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이 부분이 내가 못났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멘토도 성장 과정에서 똑같이 거쳤던 과정이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막 힘이 되더라고요.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기업의 오너가, 의장이 되어가는 여정 속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진짜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매일 막 열정이 샘솟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힘들잖아요. 힘을 내면 힘이 납니다. 나만의 격려 포인트를 꼭 찾아보세요. 나를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마치 스위치와 같은 장치들 말이에요. 저는 제 멘토님의 강의를 음원 파일로 1.5배속에서 1.8배속으로 만들어서 100번을 넘게 들었어요. 오늘도 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겠죠.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일 듣는 거예요. 진짜 외울 정도로 들어요. 그럼 멘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멘토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어감을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들을 때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완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여러분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이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를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무기력을 겪었고 또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여러분들만의 비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번에도 여러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